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80억 세계인의 선시 몽골편 맡은 어톤자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13세기의 몽골 제국부터 해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인 큰 흐름을 간단히 살펴보고, 그리고 현대의 그 92,000개의 성시 중에서 대표적으로 10개의 성시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는 시간으로 오늘의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 두륵은 원래 고대에는 흉노에 속했는데요. 나중에 그 유원 시대에 와서 유원의 대단이라는 칸이 이 아사나 시족을 전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사나 시족에서 장인 500가구를 데리고 와서 몽골의 알타이에 정착시키고 그 유원 속에 그런 철공의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나 시족들이 다른 두르키의 부족들하고 연합을 이루면서 555년에 이게 유원을 상대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반란에 성공하고 이제 유원을 무너뜨리고 이제 두륵 제국을 건설합니다. 그래서 이후로 이제 10세기까지 두르키의 위구르, 그 다음에 위구르 다음에 키르기스, 이렇게 두르키의 부족들이 몽골을 이렇게 지배하게 됩니다. 자, 이제는 몽골 제국 세워지기 전까지 마지막으로 몽골 지역에서 활약했던 나라는 바로 거란입니다. 그래서 이 거란의 등장으로 두르키의 시대는 또 끝납니다. 자, 그래서 거란이 원래는 기원전 3세기 전에 그 인산 산맥 근처에서 살았던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기원전 3세기경에 이 흉노가 부상해서 아마 그들을 피해서 황하간 쪽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란이 아이러니하게도 여러 시대를 거쳐서 여러 부족에게 지배를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335년에서 342년 사이에 모용에게 지배를 당하고, 이어서 5세기부터 쭉 거의 7세기 초까지 닭발 위하고 두륵에게도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또 중국의 위협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7세기부터 해서 이 거란계의 부족들이 또 연합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점 또 이렇게 몽골 지역에서 강한 세력으로 이렇게 부상을 했는데, 이제 10세기경에 이르러서 이게 거란 제국을 세우고 중국하고 위구르의 두륵의 지배로부터 완전히 벗어납니다. 그래서 907년에 이 거란의 야유시 아보기가 거란의 칸에 이렇게 주대되고 거란 제국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거란이 세워지고 나서 그 당시에 중국, 한국, 위구르, 서하 등 이렇게 여러 나라하고 전쟁을 벌이고, 또 이렇게 내부적인 또 갈등도 심하고 하면서 이게 지배층인 거란족들이 점점 쇠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중한 정권이 쇠퇴하고 이렇게 약해진 틈을 타서 그 당시에 그 거란의 지배하에 있었던 그 발해 쪽하고 여진족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여진족이 결과적으로 반란에 크게 성공하고 1115년에 금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여진족들이 자신들의 나라에 있는 금나라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란을 전복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1125년에 이 거란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거란도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없어진 게 아니라 이 거란의 일부가 이렇게 서양 쪽으로 가서 이렇게 알타이를 거쳐서 이게 중앙아시아에 도달하고 블랙히탄, 까만 거란, 중국의 문헌에 따르면 서유를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서유는 오래지 않아서 1218년에
중세 시대의 몽골 제국의 군대에게 이렇게 멸망을 당하고 그 영토는 몽골 제국의 영토로 변입이 되었습니다. 자, 이상의 내용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게 몽골 지역의 이게 역사상에 그 많은 목축 민족들이 살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서로가 서로 간의 문화를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그 몽골이라는 현재의 한 에스너 그룹이 형성될 그런 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몽골 사학계에서는 고대의 흉노하고 선비 그리고 유언 등을 이게 몽골 쪽의 형성에 대표적인 그런 역할을 한 부족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선비하고 흉노는 한문적 개념으로는 프로터, 즉 뿌리 조상이 되겠고, 그 직계 조상으로 바로 유언의 니룬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00년 가량의 몽골 역사 중에서 고대에 어떠한 부족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부족들이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어떤 부족이 어떤 부족을 이어서 역사를 이어갔는지 살펴봤고, 이외에도 몽골에서는 이 성씨가 어떠한 형태로 사용되고 있는지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13세기가 되고 이게 몽골 제국이 세워지기 이전에는 그 몽골족들은 다를리긴하고 니룬이라는 이렇게 두 부류로 존재했습니다. 자, 이 다를리긴하고 니룬이라고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눈 이유는 지난 시간에 보신 그 부르트천의 부른 늑대의 10대 손인 더보메르근이라는 사람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더보메르근까지의 몽골족들이 대개 다 이 데를리겐 부류에 속하고, 이 더보메르근이 죽고 나서 이 더보메르근의 과부인 알랑과로부터 비롯된 몽골족들이 이 니룬에 속합니다. 지아비인 더보메르근이 죽고 나서 이 부인인 알랑과가 과부인데 왜 이 아이들을 낳았느냐, 이 내용에 대해서 알랑과가 한 말이 있습니다. 지아비가 죽고 나서 밤마다 지붕을 통해서 황금색 인간이 내려와 내 배를 만지는데 그 손에서 빛이 나 배에 스며들면서 이 아이들이 낳았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하늘로부터 몽골 지역을 이렇게 다스리게 이렇게 내려주신 그런 천자들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빛으로 된 그 알랑과의 부인으로부터 비롯된 그 빛에서 나온 이 사람들이 바로 이 니룬 부족이고, 이 사람들이 이어서 그 칭기스칸의 황금계의 후손으로 이렇게 역사에 기록이 됩니다. 자, 이렇게 빛으로 된 몽골족들은 그때 하막 몽골이라는 연합체 속에 이렇게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몽골 쪽의 하막 몽골 이외에도 거란, 그레이트, 나에면, 타타르, 옹코드 등의 또 다양한 부족들이 있었는데, 이 부족들은 실제로 당시 사회에서는 이 하막 몽골보다 훨씬 그런 세력이 강한 그런 부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몽골 제국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이 몽골계의 하막 몽골이 앞장서고, 이 하막 몽골 중에서 데무진이, 훗날의 칭기스칸이죠. 데무진이 주인공의 역할을 했습니다. 자, 이 데무진의 성씨는 이렇게 바로 버르전인데요. 이 버르전이 그 버던츠르 몽학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이 버던츠르 몽학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알랑과의 빛으로부터 태어난 세 아들 중에 막내입니다. 그래서 이 버던츠르 몽학의 9대 손이 바로 이 데무진이 되겠습니다. 칭기스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데무진이 이 몽골 제국을 세우게 된 일은 아주 작은 사건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데무진이 어느 날 자기의 부인인 부르테를
메르게트족에게 빼앗깁니다. 메르게티 이 대무진의 부인을 빼앗아간 것도 일찍이 이 대무진의 아버지가 이 메르게티의 한 인사의 부인은 울렌을 빼앗아 온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무진의 어머니인 울렌이 원래 메르게트족의 부인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아내를 빼앗겼기 때문에 대무진은 아내를 되찾기 위해서 그 당시의 사회에서 강한 세력이었던 자기 버신, 친한 버신 잘라에르 부족의 자메하고 그레이트 부족의 더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더릴 왕, 자무흐, 대무진 이렇게 세 세력이 합쳐서 메르게트를 전복합니다. 그래서 아내도 다시 되잡고, 그리고 이 메르게트 부족은 수레바퀴랑 재서 수레바퀴 이상 넘은 자는 무조건 다 숙청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에서는 자발적으로 이 대무진의 세력에 와서 이게 합치는 부족들도 있었고, 또 징기스칸이 이렇게 전복하고 흡수하기도 해서 대무진의 세력이 몽골 지역에서 점점 이렇게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189년에 이 대무진을 하목몽골의 칸으로 주례합니다. 그래서 머지않아서 이 대무진이 1206년에 몽골 제국을 선포하고 자신을 징기스칸으로 이렇게 주례됩니다. 자, 이렇게 몽골 제국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 몽골 제국이 세워진 것은 이게 전에 몽골 지역에 있었던 이 다양한 부족들이 서로 약탈하고 싸웠던 또 그런 시대가 지나가고 비교적 평화롭고 그런 생산적인 사회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전에 시족 중심이었던 사회는 이제 바뀌고 그런 초기 군사 봉건제의 형태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에 이 시족하고 부족은 자신의 우두머리들이 이렇게 다스렸더라면 몽골 제국 시대에 이르면 이게 칭기스칸의 관련 인사들이 이 부족들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게 훗날에 몽골이라는 그 하나의 에스너 그룹의 문화하고 언어하고 이렇게 환경이 이렇게 조성될 좋은 그런 바탕이 되었습니다. 자, 몽골 제국 구성에는 한목 몽골 이외에도 다에조, 잘라에르, 타타르, 옹크라이트, 메르히트, 게레이트, 또 거란, 오이라트 등의 이렇게 다양한 몽골계의 부족들이 포함이 되었었고, 또 두르케이, 또 엉코트, 나이만, 우량카 등이 있었고, 또한 이게 나이만 등의 또 몽골화되기 시작한 그런 두르 부족들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칭기스칸은 이 다양한 부족을 다스리기 위해서 전호제라는 게 시스템을 도입했는데요. 이 전호제는 위에 좌, 중, 우 이렇게 3두맨 아래에 속합니다. 그래서 징기스칸이 나라를 좌중우로 이렇게 3파트로 나눈 끝에 그 밑에 95개의 전호를 둡니다. 이 전호라는 말은 전개의 호라는 말이죠. 그래서 95개의 전호를 두고 이 전호 밑에는 100호가 있었고 또 100호 밑에는 10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단계적인 그런 구조였는데 이것이 장점인 게 전쟁이 나거나 그런 위급한 상황이 터졌을 때 순발력 있게 군사를 빨리 모집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징기스칸의 전쟁의 전략의 또 하나의 비법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원나라 시대에 이르면 이제 원나라는 중국의 송나라하고 당나라 때 썼던 삼성육부제라는 것을 실시합니다. 하지만 이게 그 원나라의 우두머리는 몽골의 칸이고 그 밑에는 칸비, 중국식으로 말하면 황후들이고 그 밑에는 대자와 형제들이 있고 그 밑에는 제왕의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고려의 국왕들도 이 제왕의 부류에 속했습니다. 자, 이렇게 원나라 시대가 지나가면
그 다음 시대는 이게 소강국 시대인데요. 이게 몽골 학자들이 이 시대를 소강국 시대라고도 하고 분열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당시의 사회에서는 이 44만 개의 두 몽골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사회의 당시의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부른 이유는 이 원나라의 마지막 황제인 도곤토무르가 원나라가 이제 명나라에 밀리고 나서 이게 다시 고향인 몽골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 돌아올 때 4만 오랴타고 40만 몽골을 데리고 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사회에서는 44만의 두 몽골이라고 불렸습니다. 자, 이렇게 도곤토무르가 다시 몽골에 와서 이게 중국의 통치권을 회복하려고 여러 번 전투를 벌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크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도곤토무르의 고려 출신 비가 있어요. 그 황후, 고려 출신 황후인 기황후의 아들인 아유시리다리, 이렇게 그 아버지인 도곤토무르를 이어서 이게 중국의 통치권에 대해서 여러 번도 전투를 벌이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또한 마찬가지로 그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빌렉트칸 시대가 오는데요. 이 아이슈리달의 아들은 엘베칸 시대가 오는데, 이 엘베칸 시대만 해도 몽골은 이게 중한 정권을 인정하고 비교적 그런 평화로운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엘베칸도 중국의 통치권을 포기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엘베칸 시대 말기가 되면서 이제 결과적인 실패가 오고, 이제는 몽골의 중한 정권은 이제 중국이 아니라 다시 고향인 몽골에 이게 전착하게 됩니다. 자, 이 엘베칸 시대 말기부터 몽골의 분열은 시작되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작은 여자 문제가 핑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베칸이 자신의 아들인 두렌투므르의 비였던 여자를 담냅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자신의 비로 삼기 위해서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오랴티의 한 인사가 참여를 했는데, 나중에 이 오랴티의 인사는 빌렉트칸의 그 비였던 그 여자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오랴티는 자신의 이렇게 중대한 인사가 몽골에서 또 여자에게 엘베칸 때문에 여자에게 죽임을 당하니까 이제는 오랴트는 몽골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오랴트는 독립된다라고 선언하고 이제 비에 갑니다. 이것이 바로 몽골의 소강국 시대, 대분열의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22명의 칸이 이 시대에 등장했지만 대부분이 이렇게 살해당할 정도로 이 시대는 그런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건 시대의 16대 칸인 바트뭉크 다행 칸의 시대에 이르렀어요. 몽골은 다시 통일이 되고 평화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이 몽골의 재통일이 이 바트뭉크 다양 칸의 비였던 만두하세센 비의 역할이 큽니다. 그래서 이 만두하세센 비도 원래는 이 바트뭉크 다양 칸의 비는 아니었고, 이 바트뭉크 다양 칸의 이전 시기인 15대 만둘 칸의 비였습니다. 그래서 이 만둘 칸은 나이가 있었고 1479년에 후임자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젊은 비가 과부로 남았는데, 이때의 몽골 지방 귀족들은 이제는 몽골의 주인은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랴트도 우리가 지금 간 위를 계승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하고, 이제 지방 귀족들은 다 몽골의 칸에 대해서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듭니다. 이때 바로 그 만두하세센 비가 역사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 바로 바트뭉크 다양 칸하고의 재혼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바트묵 다양칸은 7살밖에 안 됐던 그런 아이였는데요. 그래서 이 7살짜리 이 아이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도 지금 이 몽골의 칸은 지금 나이가 어리고 이게 7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방 귀족들은 여전히 이게 중앙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몽골의 칸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도카 세슨비가 어쩔 수 없이 말을 타고 활을 차고 전투의 길을 나서서 다시 한번 몽골의 통일을 이룹니다. 이로써 몽골은 잠시 또 평화로고 통일된 시대가 왔지만 머지않아서 이 바트묵 다양칸이 자식인 11명에게 이렇게 몽골을 나눠줍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 바트묵 다양칸의 시대에 몽골의 구성은 바트묵 다양칸이 몽골을 이렇게 먼저 6부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6부는 밑에 좌삼투맨하고 우삼투맨이 있는데 좌삼투맨에는 할흐, 자흐, 우량카 등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 우삼투맨에는 두메트, 어로토스, 윤셰부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트묵 다양칸 이 밑에는 또 어턱들을 설치합니다. 어턱이라는 새로운 행정 단위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 어턱들을 자식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몽골의 제2 대분열의 시대가 또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통일이 안 되다가 17세기 초에 이르렀을 때 몽골은 동몽골, 서몽골, 남몽골 이렇게 세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서몽골은 바로 오이라트입니다. 그리고 동몽골은 할흐 사람이 중심이 되는 기존의 몽골족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남몽골은 또 이렇게 할흐 사람들의 일부가 이 남몽골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칸이 릭덴 칸이었는데 이 릭덴 칸이 몽골의 마지막 칸입니다. 그래서 이 릭덴 칸이 다시 한번 이렇게 몽골을 통일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또 병화를 통해서도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전투를 벌이기도 했는데 크게 성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쉽게도 남할흐의 귀족들이 먼저 그 허르춘, 하르춘 등이 먼저 그 여진족의 노르하차고 손을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릭덴 칸이 이제는 또 힘도 많이 얻고 그래서 이 연맹 관계를 맺은 이 연합군을 또 이렇게 전투에서 이길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1634년에 릭덴 칸이 전투의 길에서 돌아오는 도중에 이게 사망합니다. 그래서 이 릭덴 칸이 사망하고 나서 머지않아서 1636년에 이 남몽골이 완전 이게 정나라의 여진족이 세운 정나라의 그 지배하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의 내몽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남몽골이었는데 지금은 중국의 내몽골 자치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동몽골인 이게 몽골의 중심이 된 그 동몽골이 잠시 할흐 제국으로 등장했다가 또 1691년에 몽골이 200년 가량 정나라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나라는 이게 몽골을 지배하고 나서 가장 먼저 이 몽골족들을 분산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정나라 이전에 칠허쇼, 이 허쇼도 몽골의 당시의 행정 단위의 가장 큰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칠허쇼였던 몽골의 행정을 처음에는 34개의 허쇼로 나누고 그 다음에는 86개의 허쇼로 이렇게 분산시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도 또 다양한 부안, 관아, 장고, 목축 등의 이렇게 다양한 그런 공을 이렇게 맡기고 전국 여러 곳으로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 할흐 사람이 오랴트에 가 있고 오랴트 사람이 할흐에 와 있고 이렇게 아주 이게 뒤섞이고 비벼진 그런 비빔밥과 같은 그런 민족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이동이 있었다가
18세기에 하에 이르렀어야 어느 정도 그 지역 주민의 위치는 안전화되고 정착이 되면서 그 상태로 20세기를 맞이합니다. 자, 이렇게 20세기를 맞이한 몽골에서는 또 하나의 불안이 찾아온 게 이 청나라 천부는 이제는 몽골을 중국의 한 지방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몽골의 불교의 교주였던 북득한이 이를 반대합니다. 그래서 몽골의 기존의 지방 귀족들을 동원하고 이렇게 상의를 한 끝에서 이제 우리가 청나라의 지배로부터 벗어난다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러시아의 왕조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러시아 왕조도 이 도움을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중국에서는 현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현명이 일어나고 청나라는 이게 정권이 점점 쇠퇴하고 전세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틈을 타서 이 북득한 세력이 그 당시에 몽골의 도시인 후레, 지금의 울란바토르 도시죠. 그 후레에 있었던 청나라의 돈독관을 베이징으로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북득한의 몽골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1911년에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1913년에 이게 새로 독립된 몽골하고 이게 남몽골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또 여러 번 이렇게 활동하고 군대도 동원을 합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강국들의 위협이 끊어지지 않아서 이제 통일은 이루지 못하고 이제 남몽골은 그대로 중국의 내몽골로 남게 됩니다. 이어서 이게 그 당시에 러시아하고 중국의 위협이 이렇게 계속해서 가해지고 해서 1915년에 또 이게 몽골, 중국, 러시아에게 삼방의 조약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 조약을 통해서 몽골의 독립은 무효되고 중국의 연맹국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러한 이게 국제적인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여러 민족들이 몽골 지역으로 이동해 와서 거주하게 되었는데 바로 바르흐 또 바이칼 호수의 남쪽에 있었던 부랴트 쪽하고 또 일리강에 있었던 더르고트 쪽하고 또 신장에 있었던 가자흐 쪽들이 몽골로 넘어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1917년 10월 러시아에서 현명이 일어납니다. 적군들이 현명을 일으킨 거죠. 공산주의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적군 세력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이제 적군하고 백군의 세력이 맞선 그런 내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가 잠시 내부적인 내전으로 인해 이렇게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을 이렇게 악용해서 중국은 몽골로 바로 군대를 침입시킵니다. 그래서 중국의 군대를 몽골에 주둔하고 그리고 몽골의 독립 그 전에 연맹국급으로 들어갔던 그 연맹국의 스타투스까지 이렇게 간제로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몽골은 중국의 속국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지만 이 상태도 오래지 않아서 1921년이 돼서 이제 적군 세력에게 밀려난 러시아의 백군 세력의 한 사람인 웅그렌 시텐부르라는 사람이 또 몽골로 쳐들어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게 중국 군대를 쫓아내고 또 새로운 왕조를 세우고 북득한을 앞에 세우고 몽골에서 자신의 정권을 펼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 몽골 사람들이 반대를 해서 외세 세력들이 또 몽골 땅을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밟고 하니까 여기에 또 반감이 생기고 그래서 이게 몽골 국민의당이 1921년에 이게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 국민의당에 요청을 할 수 있는 데가 소련의 세력, 그 적군 세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련의 그 당시 적군 세력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1921년에 이게
러시아의 적군 세력하고 몽골의 연합군이 그 바론 웅그렌슈텐부르를 또 쫓아내고 또 새로운 몽골의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게 북측한 지배하에 몽골의 독립은 인정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북측한을 이렇게 앞장 세우고 몽골의 독립을 다시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후 1926년에 이게 북측한이 사망하고 나서 11월 26일 바로 그해 11월 26일 새로운 몽골 인민공화국을 설립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현대의 몽골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몽골 인민공화국이 설립되고 나서 세계 2차 대전이 이게 벌어지고 이제 세계 2차 대전이 마무리되고 나서 또 나머지 바르그 민족하고 우zem칠 민족하고 또 신장의 또 더르고족들하고 또 가자흐의 남은 일부도 몽골로 와서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민족이 여러 시대를 거쳐서 몽골 지역에 살게 되고 지금 현대의 몽골 사람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현대의 몽골 사람들은 1강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2,000개의 성씨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인구수가 가장 많은 순서로 한 20대의 성씨를 화면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화면을 보시면 맨 위에 보르조근 성씨가 있는데 70만 명이 넘게 이 보르조근 성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이게 보르조근 성씨가 많고 총 몽골 인구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으로 가면 또 3만 대, 5만 대, 2만 대 있는데 비교적 보르조근 성씨에 비하면 비교적 이게 작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 20대 성씨 중에 중세 시대로부터 내려온 성씨는 아까 말씀드렸던 보르조근이 있고 또 량카, 베수드, 가라친, 저너스, 얼호노트, 가타긴, 잘라리 등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 중에 또 인구수가 가장 많은 10대 성씨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보는 걸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장 먼저 가장 인구 많은 성씨가 보르조근이 되겠습니다. 총 75만 2,264명이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보르조근 성씨가 바로 칭기스칸의 성씨인 그 성씨입니다. 그래서 칭기스칸의 10대 조상인 보단체르 몽혹으로부터 내려온 성씨가 바로 이 보르조근 성씨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르톨 성씨가 있겠습니다. 자, 사르톨 성씨로 등록된 사람은 5만 915명이 있는데요. 자, 이 사르톨은 원래 그 중세 시대의 또 비교적 강한 세력이었던 화레짐을 몽골 사람들이 사르톨이라고 불렀습니다. 화레짐을 세운 사람은 원래 그 셀juk 왕국의 한 신하였는데 공을 세우고 또 벼슬을 하사받음으로써 세력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중세 시대의 또 화레짐을 건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레짐의 위치가 그 동아시아의 그 지중해 사이로 그 인도의 그 인도하고 남러시아가 만나는 그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 무역의 중심지로 또 국제 정세에서 또 중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 이렇게 강했던 화레짐하고 새로 부상한 이 몽골하고 3년을 걸쳐서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몽골이 전쟁에서 이기고 이 화레짐이 몽골의 한 지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화레짐 사람들이 사르톨인이 되고 이게 사르톨족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순서는 다이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즈를 다이즈 성씨를 가진 사람이 49,283명이 있는데요. 이 다이즈 성씨는 원래 그 중국의 대자라는 말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몽골 제국 시대하고
북원 시대하고 정나라 시대까지 오로지 징기스칸의 황금계의 후손들만 가질 수 있었던 벼슬이었습니다. 원래는 벼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징기스칸의 후손들 이외에는 가질 수 없는 그런 벼슬명이었죠. 근데 이게 정나라가 들어서면서 이 정나라는 몽골의 벼슬들을 다 하락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나라의 4대의 그런 벼슬이 있는데 궁, 베일, 베이스 이렇게 4대의 벼슬 이하로 이 다이즈 벼슬을 둡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원래는 이 다이즈 벼슬을 가질 수 없었던 사람들이 이 다이즈 벼슬을 가짐으로써 이 다이즈가 많아지고 또 의미는 약해집니다. 그래서 심지어 오랴트, 그 서몽골의 오랴트 사람까지 이렇게 다이즈 벼슬을 가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그 다음 순서로는 몽골이라는 성씨가 있습니다. 자, 몽골 성씨를 가진 사람이 43,474명이 있습니다. 자, 제 생각에는 그 성씨 회복 운동 당시에 적합한 성씨가 생각이 나지 않아서 아마 단순하게 나라 이름을 성씨로 가졌던 사람들이 이 성씨를 가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 순서는 샤르누드 순서가 되는데요. 이 샤르누드 성씨를 가진 사람이 36,02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샤르누드 성씨를 가진 사람이 몽골 지역의 곳곳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 샤르누드 성씨가 없는 지역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러시아의 부랴트하고 내몽골에도 이 샤르누드 성씨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순서는 베수드 성씨인데요. 베수드 성씨를 가진 사람이 31,470명이 있습니다. 자, 이 베수드라는 성씨는 칭기스칸의 조상인 카이도라는 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이도라는 간의 셋째 아들인 베수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베수데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베수드 성씨의 시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가라친이라는 성씨인데요. 자, 가라친 성씨를 가진 사람이 31,105명이 있습니다. 자, 이 가라친 사람들은 북원 시대부터 원나라 시대부터 시작됩니다. 원나라 시대에는 또 이렇게 자기의 맡은 공에 따라서 이게 다양한 그런 부족들이 새로 생겼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가라친 사람들이 원나라의 황제에게 특수한 그런 술인 마유주를 이렇게 빚어서 바쳤던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맨날 까만 말만 짜서 이렇게 마유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까마타라는 뜻의 가라친 부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원나라 시대에 이게 그 술을 빚었던 공을 맡은 부족이 이 가라친 부족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바로 저너스 성씨인데요. 자, 이 저너스 성씨로 등록된 사람은 2238명이 있습니다. 자, 이 저너스라는 성씨는 그 제가 1강에서 말씀드렸던 그 라시드 아딘의 집사라는 책에 기록된 성씨입니다. 그래서 그 책의 내용에서는 이 저너스족이 뿌리 몽골 성씨들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저너스족을 저너스라는 성씨를 가진 사람들은 이게 몽골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갈믹하고 부랴트하고 또 일쿠츠크에 이렇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순서로는 올드 성씨가 되겠습니다. 자, 이 올드 성씨를 가진 사람은 18,734명이 있는데요. 자, 이 올드는 원래 그 몽골 쪽들이 이 오랴트 쪽을 부르던 그런 총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이라트 사람을 오이라트라고 하기보다는 올드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이 올드 쪽도 이제 몽골의 전국 곳곳에 많이 보입니다. 자, 다음에 마지막 순서로 얼허넛 성씨가 되겠는데요. 이 얼허넛 성씨를 가진 사람이 18,465명이 있습니다.
자, 현재 이 얼흐누드 성씨가 몽골의 허브주하고 자브한주하고 거베 알타이하고 또 아르한가이에 있고 또 이어서 또 내몽골에도 이 얼흐누드 성씨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 얼흐누드 성씨는 그 중세 시대의 그 몽골 제국과 그 동혼을 맺어왔던 그런 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징기스칸의 어머니인 울렌도 이 바로 얼흐누드 쪽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멜크트족이 원래 얼흐누드 쪽에서도 여자를 데리고 비로 삼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의 그 징기스칸의 관련 인사들이 몽골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이 얼흐누드 부족은 징기스칸의 어머니인 울렌이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또 울렌 그 징기스칸의 형제들이 다스리게 되고 나중에 그 정나라 시대 이후 그 얼흐누드이라는 한 알막으로 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강에 걸쳐서 그 몽골의 10대 성씨를 살피고 이제 현대의 몽골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는지 그 흐름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1, 2강의 내용을 통해서 지금 현재의 몽골 사람들은 2000년의 그 긴 역사를 이렇게 거쳐 오면서 또 여러 민족들의 이렇게 문화와 소통이 이렇게 교류되면서 현재의 몽골이라는 한 에스너 그룹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몽골 쪽들은 이렇게 어떠한 그 특정한 한 민족이나 부족의 후손들이 아니라 그 몽골 지역에서 대대로 살았던 여러 민족의 여러 목축민들의 후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봤을 때 이게 몽골 지역에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오지도 않았고 어디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몽골 흉노 제국부터 시작해서 몽골 제국 시대까지 이렇게 전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한 민족의 형성하고 이게 비춰봤을 때 긴 시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짧은 기간 동안 그 어떤 민족이 이렇게 사라지고 없어지기라보다는 그 지역에 살았던 여러 민족이 서로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현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의 몽골 민족들은 여러 시대를 거쳐 이렇게 형성된 그런 몽골이라는 한 문화를 이룬 한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